베트남 국제결혼 실패하지 않는 10가지 방법. 국제결혼은 복잡한 관계이며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 이해, 소통, 헌신 등의 원칙을 따르면 국제결혼이 더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경우 고려할 10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세요. 베트남 신부를 존중하는 방법은 다른 문화나 신념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신부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1. 문화와 관례 이해하기. 베트남 문화와 결혼 관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결혼 관례, 가족 가치,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부하고 존중하세요. 2. 가족 중심.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의 가족과 친척을 존중하고 그들과 관계를 즐겁게 유지하세요. 3. 언어와 의사소통. 베트남 신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세요. 베트남어 몇 마디를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상호 이해와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전통적인 의상과 음식. 베트남의 전통적인 의상과 음식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세요. 이러한 요소는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용과 예의. 모든 문화에서 마찬가지로 관용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신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세요. 6. 종교 존중. 베트남은 다양한 종교를 실천하는 나라이며 종교는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세요. 7. 가족 지원. 가족을 중심으로 베트남 신부를 지원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제공하면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신부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이해가 핵심입니다. 상호 존중과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 오픈하고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세요. 베트남 신부와 소통하는 방법은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신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1. 언어 이해.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므로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신부의 영어 능력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어로 일상적인 표현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화 이해.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베트남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열린 마음. 소통은 상호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질문과 대화. 베트남 신부에게 질문을 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취향, 관심사, 가족 및 문화 배경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언어적 소통. 언어 외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몸짓, 표정, 눈말, 손짓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이해와 양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열린 대화. 소통이 장애물을 만나면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신부와의 관계에서 소통은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픈마인드로 대화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면 관계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 이해. 베트남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베트남의 관습, 풍속, 종교, 식사 습관 등을 이해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전통, 가치관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베트남 신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역사와 전통 이해. 베트남의 역사를 학습하고 이해하세요. 베트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는 현재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전통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화적 행사 및 축제 참여. 베트남에서 열리는 문화적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여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세요. 이러한 행사에서는 전통적인 춤, 노래, 복장, 음식 및 기타 문화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적 차이 이해. 베트남은 다양한 지역, 부족, 지역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쪽과 북쪽 지역은 중풍 문화가 강조되고 남부 지역은 대양 문화가 두드러집니다. 4. 언어학습. 베트남어는 베트남의 공식 언어이며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음식 및 요리 이해. 베트남 음식은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음식 문화와 전통적인 요리를 시식하고 이해해보세요. 6. 종교의 이해. 베트남은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민속 신앙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예절과 문화적 관례. 베트남의 예절 및 문화적 관례를 배우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 방식, 식사 문화, 가족 구조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8. 문화를 존중하고 개방적으로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상호 이해와 긍정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신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 관찰, 현지 경험을 통해 문화를 더 깊이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언어 공부. 베트남 여자와의 국제결혼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소통. 베트남어를 배우면 베트남 배우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어떤 결혼이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문화 이해. 언어를 통해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면 베트남 문화 관습, 풍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두 가족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가정생활. 베트남어를 배우면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더 쉽게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 쇼핑, 가정 운영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협력할 때 언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베트남 가족과의 관계. 만일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과 상호작용할 경우 베트남어를 알고 있다면 더 쉽게 가족 구성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베트남에서의 삶. 만일 국제결혼 후 베트남에서 살게 된다면 현지에서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의 서비스 및 커뮤니티에 참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 중요성.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존중하고 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베트남 사회의 핵심을 이루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은 베트남 신부에게도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베트남 신부의 가족은 중요합니다. 1. 조상 숭배. 베트남 문화에서 조상 숭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조상 숭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베트남 신부는 자신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에 대한 조상 숭배의 일환으로 참여합니다. 2. 사회적 지원. 베트남 신부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원과 생활상의 도움도 포함합니다. 3. 가족의 재무 안정성. 베트남에서 가족은 금전적 안전망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결혼식, 무역, 농업 등에서 가족 간의 협력은 가족의 재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베트남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베트남 신부는 자신의 남편과 그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아끼며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가족 행사.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 행사는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 등 가족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베트남 신부의 가족은 그녀의 삶과 결혼식, 가족 행사, 경제적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베트남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섯 번째, 법률 및 비자 문제. 국제 결혼은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자, 이민, 결혼 등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려는 경우 법률적인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단계와 주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절차는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베트남 정부나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지 법률 조사. 베트남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법률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률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현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관할 관공서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식 결혼 등록의 시작 단계입니다. 3. 혼인신고 서류.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 또는 ID 카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 또는 ID 카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베트남 시민의 경우 베트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독신증명서. 결혼신고 시 혼인신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4. 번역 및 인증.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법정 번역기관에서 번역 문서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 혼인계약. 결혼 전에 혼인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계약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및 재산적 문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결혼식 준비. 결혼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계획하세요. 베트남에서의 결혼식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7. 현지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베트남의 국제결혼 법률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나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공통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는 관계를 강화하고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와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은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법을 설명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1. 대화와 소통. 일상적인 대화와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 찾기. 서로가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음악, 스포츠, 요리, 여행, 예술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음식. 음식은 문화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요리하거나 다양한 식사를 즐기는 것은 즐거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맛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4. 문화 이해. 베트남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를 통해 베트남 신부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어울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활동 탐험.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등산, 서핑, 미술 수업, 봉사활동 등을 시도해보세요. 6. 존중과 이해. 상대방의 관심사와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러한 존중과 이해가 서로 간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7. 공동 목표 설정. 어떤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언어 공부를 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8. 여가 시간을 즐기기.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며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즐거운 활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베트남 신부와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고 보다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호불호. 서로의 호불호와 선호도를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서로에 대한 양해와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신부의 호불호와 선호도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문화적 이해. 베트남 문화와 결혼 관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풍부한 나라로 결혼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화. 베트남 신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그녀의 가치관, 욕구, 꿈, 관심사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호불호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사회 네트워크.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의 생활과 결혼에 대한 의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문화 이해. 베트남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관과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전통적인 가치관, 결혼 관습, 가족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5. 관련 자료와 리서치. 베트남 결혼 및 문화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수행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 논문, 뉴스 기사 및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하세요. 6. 문화 교육 및 언어 학습.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언어 공부와 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7. 지역적 차이 고려.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녀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세요. 8. 존중과 이해.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불호 및 선호도를 이해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신부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그녀의 의견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노력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이고 희망찬 태도를 유지하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와 함께 살 때 긍정적이고 희망찬 태도를 유지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통. 풍부한 대화와 소통은 불평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토론하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세요. 2.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베트남 신부와 함께 살 때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또한 베트남 문화를 배우고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혼자의 시간 확보.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확보하여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를 즐기세요. 4. 감사의 마음 가지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파트너와 함께 보낸 시간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순간을 중시하세요. 5.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문제가 발생할 때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다투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6.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강화하세요. 파트너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지지해주세요. 7. 희망과 목표 설정.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공동의 목표와 꿈을 공유하고 추구하세요. 이러한 목표는 더 큰 의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팀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9. 사랑과 지지 표현. 파트너에게 자주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세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나누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꾸준한 노력.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자라고 성숙하도록 함께 노력하세요.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베트남 신부와 함께 행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결혼 생활 계획.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서로 논의하세요. 가정 경영, 재정 관리, 자녀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세요. 베트남 신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서로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며 향후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대화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침과 주제입니다. 1. 솔직성과 오픈마인드. 의논을 시작할 때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2. 언어와 문화 이해. 먼저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치관과 신념.
가치관과 종교,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역할 분담.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고 논의하세요. 어떻게 가정 역할을 공동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5. 가족 및 친구 관계. 어떻게 가족 및 친구 관계를 관리할 것인지 논의하세요. 이러한 관계가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6. 경제와 재무. 경제적인 문제와 재무 관리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의논하세요. 예산 및 금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7. 가정 환경. 어디에서 살고 어떤 종류의 주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세요. 8. 출산과 가족 계획. 아이를 가질지 여부, 언제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세요. 9. 충돌 관리. 어떻게 충돌을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협의하세요. 위의 지침을 따르면 더 성공적인 국제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